미국 가수들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아했어요.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? 불과 20년 전만 하도요, 그 음악 시장의 90%가 미국 음악이었어요. 뭐 한국 음악을 사는 건 10%밖에 안 됐어요. 아시아 시장에도 똑같습니다. 그동안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의 드라마, 한국말로 만든 우리의 드라마, 우리의 영화, 우리의 음악을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거냐는 거죠.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제 생각엔, 아시겠지만 저는 박진영이고요. 1997년에 JYP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. 그때 이제 저 가수는 저였고 쭉 한국에서 가수들을 제작을 하고 그러다가 작년 6월 청혼의 꿈을 갖고 감히 미국 뉴욕에 JYP USA를 설립했고요. 이 JYP USA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아시아 음반사입니다. 아시아 전체 음반사들을 보자면 저희가 아마 규모로는 100위 안에도 못 들 거예요. 근데 겁도 없이 100등도 못 드는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음반사를 설립한 겁니다. 미국의 음반사를 설립한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컨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. 그럼 굳이 왜 다른 아시아 어떤 회사도 하지 않는 이런 무모한 짓을 미국에 했느냐? 제가 생각할 때 일본과 중국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음악이나 드라마 수준이 본인들 거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안 해줄 것 같아요. 그 아시아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도 인정을 하고 하는 미국에 가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성공할 경우 그 파급력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뭐가 달라져야 되냐.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한류,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해야 될 한류의 차이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동안 과거에는 저희가 컨텐츠를 수출했었죠. 컨텐츠라는 건 음악, 드라마, 영화 이런 컨텐츠를 수출한 거죠. 그럼 그 컨텐츠를 누가 만들었냐?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만들었죠. 비즈니스 모델은 일방적이었죠. 우리가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팔기만 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한류 기류가 생긴 가장 큰 이유도 우리는 가서 자꾸 팔아먹으면서 그쪽 거는 하나도 우리는 소비해주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그쪽에서도 소비를 해주다가 가만히 있어 뭐 이쪽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꾸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데 우리 거는 하나도 못 팔고 있단 말이죠. 그럼 어느 나라도 그걸 계속 받아들일 사람들은 없겠죠. 그래서 모델이 일방적이었다는 것도 큰 문제였고요. 출연하는 그 연예인들, 즉 스타가 되는 연예인들도 다 한국인이었죠.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? 옛날에는 컨텐츠를 수출했다면 이제는 시스템을 수출해야 됩니다. 그 컨텐츠를 만드는 공장 자체를 수출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는 그들과 함께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영 씨를 만든 게 무엇이었는지요? 옛날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막 되게 자신 있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미국에 가면서 미국에서도 감히 막 제 곡을 팔고 이렇게 되고 정말 제가 꿈꿨던 톱스타들이 제 음악을 사고 그 단계까지 가니까 그제서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운이구나. 이게 제가 말이 안 되거든요. 그거까지는 정말 제 실력이 아니거든요.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제서는 정말 그 전까지의 성공은 저를 되게 자신감 있게 만들었다면 그 이상의 성공들은 이제 저를 완전히 바닥으로 이렇게 붙일 정도로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. 이거는 그 과정도 너무나 행운이 많이 따랐고요. 그제서야 이제 제 뒤를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걸 돌이켜 보니까 그동안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사이 있었던 말도 안 되는 행운들, 축복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컸다는 게 다시 보이더라고요.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물론 저희 부모님이셨던 것 같고요. 부모님이 항상 제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제 왜?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그걸 제가 막 설명을 해서 말이 되면 하게 해주셨던 그리고 항상 왜냐고 물어봐 주셨던 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했던 것 같고 또 제가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었는데 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어요.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특별한 학교에 보내라고 했는데
이제 저희 어머님이 아무리 봐도 그런데 넣어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아이고, 제가 사실 유치원에서 제적을 당해서 유치원을 못 나왔어요. 그러니까 유치원에 갔는데도 계속 그 안에서 답답해서 계속 말썽을 부리니까 도대체 유치원 선생님이 얘는 도저히 못 기르겠습니다 했는데, 어머님이 그때 보고 얘가 뭔가 거기랑 안 맞는 친구구나 해서 다른 친구들 유치원 갈 때 혼자 개울가에서 뛰어놀고 이러고 컸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어떤 틀에다가 저를, 어떤 성공하는 틀에, 짜져 있는 틀에다가 저를 넣어서 그대로 뽑아내려고 하지 않았던 게, 저를 저대로 관찰해 주셨던 게 또 하나의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자녀를 성공시키는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. 특히 우리나라에는. 그래서 저는 또 그렇지 않았던 게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,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상하게 돈 욕심이 없어요. 돈이 목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돈이 필요하다면 꿈을 이루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외에는, 예,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살고 싶다든지 의리의리한 비싼 차를 타고 싶다든지 멋진 옷을 입고 싶다든지 이랬던 적이 없고 지금도 없고, 전 절대로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. 그게 그 친구를 얼마나 나약하게 만들지 알기 때문에 돈을 벌 이유가 없는 거죠, 저는. 그러니까 결국은 재밌는 일을 쫓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돼버렸으니까 자꾸 재밌는 일을 쫓아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16시간, 17시간을 그 일을 해도 안 피곤한 거죠. 그런 것들이 대충 몇 가지가 모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